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이 코로나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시간은 지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게 되었네요. 매년 이맘때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우리 동네 중학교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년 같으면은 저희 학원에 초대하여서 직접 뵙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고요. 음, 오늘 설명을 하는 저는 카르마 에듀 원장 금문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제 중학생이 되거나 중학생 학부모님이 되시는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기본 사항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로서 중학교 이후에 선택 가능한 고등학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고양시에서는 고등학교 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절대평가 시대의 중등 영어 학습의 방향을 간단하게 짚고 본론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우리 동네 중학교 알아보기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앞부분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음, 올해 6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해는 2024학년도가 되겠죠. 어, 여기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들인데요. 크게는 시기에 따라서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기 학교로는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고 영재고가 대표적인 학교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의 예고, 체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런 학교들이 모집 시기상 먼저 모집을 하는 정기 학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자공고와 같은 자율고, 그리고 일반고 이런 학교들이 후기에 모집을 하는 후기 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만 더 덧붙이면요. 과고 영재고는 아시겠지만 경기 북가고만 경기도에서 과고에 해당되고 나머지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과영, 서울가고, 경기가고, 대구가고, 대전, 광주, 세종, 인천 각 지역에 있는 영재고에 지원 가능한 거 내용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예고, 체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학교 중에서 이제는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외고 국제고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기에 해당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외고 국제고도 일반고하고 같은 시기에 지원을 하는 후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 경기도에 있는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와 용인 외대부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있죠. 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경기도에 있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양 학군 내에 구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구역을 덕양구를 1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서구를 2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구역에 11개 학교, 고등학교 조금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2구역에 16개 고등학교. 자공고도 물론 여기 일반고하고 똑같이 똑같은 시기에 같은 이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준화 지역 배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단계 학군 내 50% 범위 내에 지원을 할 때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쓰는 중에 1지망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나머지 2, 5지망에서 일반고 4개를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구역 내 50%를 뽑게 되는데 추첨을 하게 되는데 구역 내 모든 학교가 지망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고등학교, 그리고 일산 동서구 같은 구역에는 16개 고등학교를 1번부터 16번까지 순서로 희망 순위에 따라서 적으면 되겠고요. 일반고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군 내 50%의 범위 안에 1지망에서 5지망까지 학군내라고 하는 것은 고향 학군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역으로 1구역, 덕양구가 1구역, 일산 동서구가 2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2단계 구역 내에 해당되고요. 학군내 50%는 고양시 전체 1구역, 2구역을 합친 학군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 27개 고등학교 중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희망 고등학교 5개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그 중에 50%를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역 내에 있는 11개 또는 16개 고등학교를 1번부터 16번까지 순서대로 희망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올해죠. 그리고 작년 2019년도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보니까요. 1지망 배정 비율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82.5%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5%.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1지망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07%. 이 말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끝지망에 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중등 영어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이것을 다루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중등 영어 학습에서의 학습 방향은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맞죠. 다만 중등에서 미리 수능을 준비한다고 수능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를 메인 교재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기초 체력이나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의 충분한 훈련 없이 곧바로 기술을 익히는 단계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중등에서의 영어 학습은 그런 측면에서 영어에 대한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게 방향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되었을 때 듣기 훈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듣기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계속 반복하여 수능 필수 어휘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표제어,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포함된 어휘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1, 2번 정도 뜻만이 아니라 3, 4번 그리고 문맥 속에서 어휘를 유추하는 훈련까지를 익혀주시는 게 중등에서 어휘 학습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법이나 서술형은 사실 내신에서는 고등에 갔을 때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서술형 부분인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교과서 암기를 통해서든 서술형을 좀 극복해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워낙에 지문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 사실 암기하고 대비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문법을 기초로 하는 영작하는 것들이 중학교 때 충분히 익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독해가 사실 관건인데요. 독해는 사실 수능 연계 교재들의 그 지문들을 보면 그리고 수능 실제 문제들의 지문들을 봐도 고등학생이나 심지어는 저희 가르치는 저희가 봐도 지문의 내용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섣불리 좀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가 좀 지치거나 아니면 아직은 중학교 때 인지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결론적으로 중학생 인지 능력에 맞는 독해 교재들을 선정해서 후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도 조금 버거운 어떤 내용들도 기꺼이 감내해낼 수 있는 어떤 내공을 다져주는 것이 중학교 때 해야 할 일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중등 영어 학습의 방향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절대평가 시대의 영어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한 표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쯤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본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고 등급 간 점수차가 어느 정도 된다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상위 15개대, 올해 상위 15개대 정시 수능 영어 반영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크게는 감점 반영 방법, 가산점 반영, 그리고 점수 합산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말이 쉽게 와 닿나요? 일단 감점 반영은 고대나 서울대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은 1점 감점, 0.5점 감점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 반영하는 방식은 1등급일 때는 100점을 가산해주고 2등급일 때는 요 해당되는 점수를 반영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수 합산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요 비율만큼 전체 수능 성적에 합산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영 비율이 나와 있고 각 등급 간의 합산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보다는 다음의 이 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등급 간 점수 차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물론 고려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죠. 1점, 0.5점. 근데 어떤 학교는 특히 여기 볼까요? 경희대,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한국여대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크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8점, 연세대는 5점, 한국여대는 인문계열은 7점, 자연계열은 5점. 그렇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죠. 숙명여대는 반영 비율이 20%이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5점인데 3등급부터 이하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0점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숙대에서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네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대의 영어를 학교별로, 대학별로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중학교 알아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하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우리 모두 누구나 열람 가능한 학교 알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 자료를 열람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을 때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흩어져 있는 학교별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보기 쉽고 보기 편하게 편집하고 일부는 제 의미를 조금 부여하여 재가공한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교과별 학업 성취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오마중학교 2학년인데요. 어떠세요? 이걸 보시면 학교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좀 난해하시죠? 저희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학교 분위기를 느낍니다. 한 주요 과목 중심으로 볼게요. 오마중학교 2학년 국수영 평균이 80, 82, 82 평균이 80점대네요. 표준 편차가 14, 17, 19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저는 요걸 제가 조금 재가공했는데요. A, B의 그룹 비율과 D, E 그룹의 비율을 합산한 것들을 비교해 볼게요. A, B 비율이 62, 66, 그리고 69. D, E의 그룹의 비율이 21, 20, 19 이렇게 되네요. 표준 편차는 14, 17, 19, 20 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 20 넘으면 좀 크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을 기준으로 해서 15 이하면 좀 표준 편차가 작다. 한 자릿수라면 엄청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이 넘으면 좀 크다. 한 15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바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이렇게 늘어진 간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상하 간의 간격이 넓고 작으면 상대적으로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오마중학교 2학년의 경우를 보니까 A, B의 비율이 60% 되고 D2의 비율이 20% 정도 되죠. 여기 D2의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이렇게 교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좀 훌륭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이고요. 반면에 이쪽 A, B의 등급의 학생들은 교우관계는 둘째 문제이고 우선은 공부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A, B의 비율과 D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마중학교 2학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마중학교 3학년을 볼게요. 오마중학교 3학년도 평균이 국수형 평균 79, 78, 72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표준 편차가 14, 21, 22 표준 편차 21, 22 약간 수학 용어에서 표준 편차가 약간 있어 보이네요. A, B 비율이 59, 61, 50 D2가 23, 27, 37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까 오마중학교 2학년에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일중학교 2학년 볼게요. 국수형 평균이 77, 73, 77 표준 편차 17, 21, 20 A, B의 비율이 55, 50, 59 D2의 비율이 28, 38, 32 소수점은 다 생략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오마중학교에 비해서
교우관계를 좀 더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있는 편이네요. 그죠? 그 정도 분위기를 감지하시고요. 신일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갈게요. 신일중학교 3학년 국수형 78, 77, 80, 표준편차 18, 18, 20, 그리고 AB의 비율이 60, 54, 63, DE의 비율이 25, 30, 24. 2학년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AB의 비율과 D의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좀 감지되시나요? 분위기? 나중에 뒤에 나오는 학교들하고 조금 비교하면 조금 더 확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학교 발산중학교 2학년 넘어갈게요. 국수형 발산중학교 2학년은 알림이에 작년 2학기 께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여서요. 1학기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국수형 평균이 80, 73, 76, 표준 편차가 16, 19, 20. AB의 비율이 60, 49, 58. 그리고 D의 비율이 22, 36, 29. 앞에 학교들과 큰 차이 나지는 않죠? 네, 그 정도. 수학이 좀 위아래 비율이 조금 비슷하네요. 그쵸? 그 정도 확인하고요. 발산중학교 3학년 넘어갈게요. 국어, 수학, 영어 평균 78, 71, 72, 표준 편차 17, 25. 수학의 표준 편차가 크네요. 영어 22. 그리고 AB 비율이 58, 49, 48. DE 비율이 24, 37, 37. 수학, 영어에서 이렇게 상하 그룹의 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 학교 진행할게요. 한수중학교 2학년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3, 72, 73, 표준 편차가 15, 20, 20. AB 비율이 40, 46, 50, D 비율이 34, 40, 34. 여기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느낌으로만 조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수중학교 2학년은 AB 비율이 40대 정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D의 비율이 30, 40 이렇게 되죠. 어떻습니까? 앞에 학교들에 비해서는 요 AB 비율과 D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그죠? 비슷해 보이네요. 한수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수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볼게요. 자, 한수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국수형 평균이 73, 71, 73, 표준 편차 17, 21, 22. AB 비율이 47, 46, 52, D 비율이 33, 35, 33. 앞에 2학년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이죠.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학교 넘어가겠습니다. 대성중학교 2학년 국수형 평균 77, 69, 76, 표준 편차 16, 22, 20. AB의 비율이 51, 43, 53, D의 비율이 29, 42, 30. 수학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죠? 표준 편차도 22로 좀 크고요. 이건 상하 차이가 조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 AB 그룹과 D 그룹도 거의 비슷하죠. 네, 분위기 감지되세요? 다음 학교 진행할게요. 대성중학교 3학년 볼게요. 3학년의 경우에는 제가 평균 표준 편차 읽는 거 이제 생략할게요. 국어가 좀 눈에 띄네요. 그쵸? 국어가 평균이 84고 표준 편차가 14. 그 다음에 AB 그룹이 71. 와. 평균이
84라면 좀 난도가 좀 낮았다라고 이해할까요? 자, 난도가 좀 낮아질 경우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상위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국어를 유별나게 좀 잘한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수학 경우, 그 다음에 영어 경우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곡중학교 2학년 보겠습니다. 안곡중학교 국수형 평균이 84, 74, 71. 표준 편차가 13, 19, 20. 국어 표준 편차가 매우 작네요. AB 비율이 71, 57, 44. D 비율이 12, 29, 41. 아까 여기 대성중학교처럼 국어가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안국중학교 학생들이 국어를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좀 우리 안국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D 그룹의 비율이 A, B 비율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역시 조금 비슷하죠. 제가 지금 1학기, 2학기 걸 같이 넣어놨는데요. 지금 1학기 걸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2학기 거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국중학교 3학년 보실까요? 안국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2학년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현산중학교 2학년의 경우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7, 68, 67. 표준 편차가 17, 23, 22. 그 다음에 AB 비율이 57, 41, 39. D 비율이 22, 44, 48. 표준 편차가 다소 좀 큰 편이죠. 그리고 AB 비율 대 D 비율이 수학 영어의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D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 분위기를 감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산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죠. 그죠? 수학과 영어의 경우 A, B 비율과 D 비율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영어의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모두 D, E 비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조금 더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양일중학교 2학년입니다. 양일중학교 2학년 국수형 평균 74, 73, 79. 표준 편차 17, 19, 21. AB 비율이 46, 44, 65. D 비율이 33, 34, 24. 국수에 비해서 영어가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네요. 그쵸? 평균 79고 표준 편차가 21.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앞쪽에 몰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일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니 역시 2학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학교로 넘어갈게요. 대화중학교 2학년입니다. 국수형 평균 80, 72, 75. 표준 편차 16, 23, 22. AB 비율이 58, 49, 53. D 비율이 24, 40, 36.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과목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상위 그룹이 좀 두터운 반면에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죠. 수학의 경우에는 하위 그룹도 역시 두터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중학교 2학년의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대화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볼게요. 수학 영어의 표준 편차가 24, 23 되게 크네요. 상하 거리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B 비율 대 DE 비율을 비교해 보니 46, 50, 48, 37, 39, 35 그래 상하 간의 비율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게 나타나네요. 다음 장성중학교 2학년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8, 70, 69 표준 편차가 16, 20, 22 그리고 AB 비율이 56, 36, 45 D 비율이 24, 43, 43 어떻습니까? 분위기와 닿으시나요? 좀 느껴지시죠, 이제요. 요 비율과 요 비율과 AB 비율과 DE 비율을 같이 보니까 분위기가 대충 어떻겠구나 라는 것 좀 느낌 가질 수 있으시죠? 장성중학교 다음 볼게요. 장성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의 경우도 2학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발중학교 2학년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7, 79, 78 그리고 AB 표준 편차가 14, 17, 17 20 넘는 게 하나도 없네요. AB 비율이 52, 62, 57 D 비율이 25, 23, 25 앞에 학교들 중에서 어떤 학교와 좀 비슷해 보이죠? 어떤 학교였을까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앞에 서구의 일단 서구의 오모 학교하고 좀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그쵸? 그래서 일산 동구의 정발중이라면 일산 서구의 오마중과 제가 학교를 언급을 했네요. 네, 학교가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동구와 서구 각각 학교들. 정발중학교 3학년 볼게요. 정발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2학년과 큰 차이 없이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백신 중인데요. 2학년 국수형 평균이 77, 73, 81 그리고 표준 편차가 14, 23, 19 AB 비율이 50, 51, 64 D 비율이 28, 36, 25 이 학교는 앞에서 설명한 또 어떤 학교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어떤 학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앞에 신모 학교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동구에서의 백신중은 서구에서의 신모 중학교하고 비슷한 분위기구나. 요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중 3학년도 2학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점수 92점이면 진학하게 되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2점은 어떤 의미를 갖는 점수일까요? 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못한 점수는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92점 정도를 받으면 자녀분들이 다닐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다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 분석, 추정 등수는 성적이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전제하에 학교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학생 수를 가지고 추정한 값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5마 중 2의 경우 내 점수가 92점일 경우에 추정 등수로 국영수의 경우 90, 97, 88등 정도. 이 점수를 가지고 신일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53, 64, 69등 정도. 똑같은 92점 정도를 발성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받았다 할 경우에는 추정 등수가 59, 57, 45등 정도. 그리고 한수중학교 2학년에서 92점을 받았다. 43, 38, 33. 대성중학교 2학년에서 92점 받으면 44, 36, 25. 안국중학교 2학년에서 92점을 받으면 69, 61, 54.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이 등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백분위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죠? 그냥 학교별로 학생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절대 등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3학년 때에서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 등급으로 표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에서는 지금 추정 등수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산중학교 2학년에서는 35, 20, 32, 35등 정도. 양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5, 105, 78등 정도. 그리고 대화중학교에서 똑같은 92점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추정 등수는 46, 43, 38. 장성중학교에서 92점이면 41, 40, 28. 정발중학교에서는 53, 88, 76. 백신중학교에서는 65, 54, 67등으로 추정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분위가 중요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등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등급은 고등학교에서 9등급 기준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누적 11% 이내, 3등급은 누적 23% 이내.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등급입니다. 오마중학교 3학년 92점을 받았습니다. 자, 추정 등수는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이 평균 등급은 단위수를 무시한 그냥 단순 평균 등급임을 말씀드릴게요. 4, 3, 3. 원래는 평균 등급을 구할 때 각 과목별 단위수의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등급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단순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고 단순 평균을 구한 값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433등급에서 3.3등급, 신중학교 3학년 92점 받았다. 343에서 3.3등급. 발산중학교 3학년에서 92점 받았다. 333에서 3등급.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것이 오마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을 때 추정 등수로는 77등입니다. 그렇죠? 발산중학교 3학년에서 수학을 92점을 받았어요. 추정 등수로는 64등입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64등이 더 잘한 것 같지만 이 백분위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오마중학교에서 77등 받은 이 19.4% 안에 드는 요 학생이 요 학생보다도 더 앞서죠. 등급으로는. 물론 등급은 똑같은 3% 이내이지만 이 숫자가 달라졌을 때는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등급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절대 등수를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수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등급은 333에서 평균 등급 3등급. 대성중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다. 4등급, 3등급, 3등급에서 3.3등급. 안국중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다. 등급 334 해서 3.3등급. 그 다음 현산중학교 3학년에서는 333에서 3.0등급. 양인중학교 3학년에서는 333에서 역시 3등급. 대화중학교 3학년에서는 343등급에서 3.3등급. 장성중학교 3학년에서 332등급에서 2.7등급. 등급이 확 올라갔네요. 그죠? 한 등급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어도 이렇게 평균 등급에서는 차이가 남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발중학교 3학년에서 92점 받았다. 443등급, 3.7등급. 백신중학교 3학년 334등급에서 3.3등급. 이제 중학교 때의 92점과 고등학교 때의 92점은 과연 같은 의미일까 이걸 보겠습니다. 가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항상 90점대를 받아왔는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80점대 심지어는 70점대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같은 92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본 중학교 3개 학교 중학교 성적을 다시 불러와 봤어요. 오마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을 때 433등급 3.3등급이었습니다. 신일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을 경우에 343등급에서 역시 3.3등급. 발산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을 받았다. 333에서 3.0등급. 자, 요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똑같은 92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고양이고에 가서 92점을 받았습니다. 자, 평균 등급이 어떤가요? 국수형 334에서 3.3등급. 대화고 92점을 받았어요. 223해서 2.3등급. 일산 대중고에 가서 92점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등급이 333에서 3.0등급. 그리고 주엽고 들어가서 똑같이 92점을 받았어요. 223에서 평균 등급 2.3등급. 어머님들 여기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비치시죠? 안 보이시죠? 2.3등급입니다. 평균 등급.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느낌 오시죠? 그렇죠? 다음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많이 지루하신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도 조금 더 힘내서 속도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별 지필고사 수행평가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학교 알림이에는 올 1학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외적인 상황이 좀 많아서 작년 2학기 것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일제식 지필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대신에 과정중심 평가라고 해서 수행평가 중심입니다. 네, 여기는 형성평가, 자기 동료평가, 보고서랄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결과를 누적해서 학생부의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 3학년들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지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40에서 70% 그냥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점에서 70점을 반영하는 학교들,
그리고 수행평가가 60%에서 30%를 반영하는 학교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평가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1차, 2차 지필평가는 나눠서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1차를 생략하고 2차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 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너무나 다양하고요. 자,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 내용들인데요. 사실상 이 내용은 상세히 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요. 학교마다 또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분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알림이를 통해서 그때그때 좀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문들을 많이 학교에서 발송해 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교의 수행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감 정도 잡으시라고 제가 한두 개 학교만 상세히 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중학교 1학년에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수행평가를 잠깐 볼게요. 국어 연극하기, 간추리고 쓰기, 언어의 본질과 갈래, 프로젝트 평가고, 그 다음에 토의하기, 듣기, 말하기 평가로 이런 내용들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수학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평가가 1, 2로 이렇게 나눠지고 논수령 평가가 또 1, 2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본다는 내용이고요. 1학년 영어, 오마중학교 1학년 영어회 같은 경우 말하기 평가는 이런 식의 공생관계 동물 조사하여 소개하기,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로 가장 좋았던 학교 행사 글쓰기, 그 다음에 논술형 또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의 편지 쓰기. 좀 독특한 게 보통 영어 수행평가에서는 듣기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마중학교 작년 2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듣기평가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프로젝트 1 감상문 쓰기, 프로젝트 2 강연자 영상 시청 후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프로젝트 3로 모방 소설 쓰기, 그다음에 수학 문제 해결력 1, 2로 논술형 문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1, 2로 포트폴리오, 영어 세계 문화 소개하기, 논술형, 외국인의 한국 명사 소개하기, 말하기 평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학교들 역시 한수중학교 1학년, 대성중학교 1학년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안국중학교 1학년, 현산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화중학교 1학년, 장성중학교 1학년. 되게 다양하죠, 학교별로요. 그죠? 그리고 양일중학교 1학년, 백신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다음 정발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 네. 지금부터는 이제 2학년, 3학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중학교 2학년 지필평가 1차, 2차로 나눠서 보고요. 1, 2차 국영수 모두 60%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고요. 수행 비율은 40%. 네, 논수령 비율은 40, 39, 40인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지필평가 1차 30%, 가로하고 6% 되어 있죠. 1차 30% 중에 논술 비중이 6%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30% 중에 역시 논술이 6%. 그럼 요 마지막에 있는 논술형 비율은요. 지필평가에서 논술형 12% 더하기 여기 수행평가에서 논술형을 합친 총 논술형 비율이 4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60% 중에서 논수령이 6%씩 12%가 들어가고요. 총 논수령 비율이 42%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행평가에서 여기 15%, 그러면 30%죠. 그 다음에 여기 12% 합치면 42%가 되죠.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합해서 논수령 비율이 42%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3학년 볼게요. 3학년 국수형 역시 모두 지필평가의 비중이 60%고요. 수행평가 비율이 40%입니다. 발산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보겠습니다. 발산중학교 2학년도 지필평가 비중이 국수형 모두 60%고요. 수행 비율이 역시 40%입니다. 3학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60%, 40%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신일중학교 2학년 역시 지필 1, 2차 60%, 수행 40%. 3학년 지필 60%, 수행 40%. 대부분의 학교들이 1, 2차 나눠서 보고 지필 대 수행 비율이 6대 4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독특한 학교들이 있죠. 한수중학교 2학년도 역시 1, 2차 나눠서 보고 60%, 40%. 3학년 국수는 60%, 40%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네요. 24%, 24%에서 48%, 그리고 수행 비율이 52%. 제 생각은 이게 고정은 아니고요. 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학교 알림이나 또는 학교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대성중학교 2학년의 경우 1차, 2차 합천 지필평가가 역시 국수형 60%, 수행이 40%. 그 다음에 3학년의 경우 1, 2차 합친 지필이 60%, 수행이 40%. 똑같죠? 그다음에 안곡중학교를 볼까요? 안곡중학교 2학년은 여기 작년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지필고사가 국어는 없었네요. 그죠? 2차만 봐서 지필 비율이 30%였고요. 수행 비율이 되게 높네요. 수행 비율이 70%. 수학 같은 경우는 24에서 지필 비율이 48%고 수행 비율이 52%. 수학도 역시 수행 비율이 더 높은 편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50%, 50% 반반이네요. 지필 대 수행의 비율이 반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는 국어가 50%, 그 다음에 50%, 지필 50%, 수행 50%. 수학의 경우에 지필 평가가 48%, 수행이 52%. 영어의 경우에는 지필이 60%, 수행이 40%. 자, 안국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봤고요. 다음은 현산중학교를 보겠습니다. 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1차 지필고사는 2, 3학년 공이 없었습니다. 2차 모두 한 번에 40%의 반영 비율로 지필평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행 비율이 60%. 3학년의 경우에는 2차 지필평가로 40%, 역시 수행비율이 60%. 현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보다는 수행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중학교로 볼게요. 대화중학교 국수형 역시 1, 2차로 나눠서 보고 60%고 수행비율이 40%. 그 다음에 3학년의 경우 지필 60%, 수행비율 40%. 똑같죠? 그 다음에 장성중학교 역시 다른 학교들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쵸? 1, 2차 지필 60%, 수행비율 40%. 그 다음에 3학년 역시 60%, 40%.
다만 논술형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일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양일중학교 국수형 지필고사 60%, 수행 비율 40%. 그다음에 3학년 지필 역시 60%, 수행 40%. 정발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정발중학교 역시 지필 60%, 수행 40%. 3학년 역시 지필 60%, 수행 40%.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백신중학교요. 백신중학교 2학년 지필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50%, 수학은 영어와 함께 60%. 그 다음에 3학년의 경우에는 똑같이 60%, 4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을 보았고요. 그 다음은 지필고사의 실제. 사실은 중학생의 자녀를 이미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경우에는 이 지필고사의 실제가 그렇게 뭐 궁금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처음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은 실제 지필고사가 어떻게 나오지? 여기 또 궁금하신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제가 좀 학원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모 학교 작년 2학기, 작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시험지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6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술형 이런 것들도 좀 보이시죠? 시험지가 요렇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외부 지문인 것 같아요. 외부 지문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 수준에 비춰 봤을 때 사실은 좀 학생들이 쉽게 느껴지죠. 학생들이 워낙에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 영어는 되게 쉽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쉬운 것과 또 시험의 점수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 교과서가 좀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외부 지문들이 이렇게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이 외부 지문에서 실제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또 시험 대비 때 충실하게 준비해 둬야 되죠. 그래서 이 외부 지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중1 수행평가 실제 모습인데요. 1학년 영어 1차 서술평가 안내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이 인쇄물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4월 27, 28일 이틀 중 마지막 영어 시간에 실시한다. 범위는 교과서 1과에서 3과 범위 내고 3과는 어휘, 본문, 문법만 해당되고 그리고 관련 유인물과 외부 지문 범위와 관련된 서술형 평가고 시험 유형은 서술형 문제 총 15문항 30점 만점 각 문제별 점수 표시되어 있음. 시험 시간은 답안지 작성 시간 포함해서 총 35분.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를 한다라는 안내문이고요. 영어 말하기 평가 실제 모습들이죠. 예를 들면 주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한 말하기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준비할 것은 여행 사진이 포함된 PPT나 그 여행과 관련된 물건, 선생님한테 제출할 말하기 원고 외워서 발표하기 이런 형태로 말하기 수행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요소는 이렇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정확한 발음으로 발화하였는지, 의사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어법을 사용하였는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1학년 영어 쓰기 평가 부분인데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쓰기를 하는데, 내가 정한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특성, 사는 곳, 먹이, 능력, 수명, 글 쓰는데 필요한 단어 찾아오기, 단어만, 문장은 보고 쓸 수 없음, 유의사항, 8개 이상의 문장으로 작성하기, 그 동물에 대한 나의 느낌, 포함, 좋아하는 이유 또는 그 동물을 고른 이유, 5가 핵심 문법인 can과 can't를 이용해서 1, 2문장 만들기.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평가 요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적절한 어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이 평가도 이렇게 동료평가, 자기평가에 의한 거고,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한다. 요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1 수행평가 예를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 학교에서 진학률, 상위학교, 상급학교 진학률을 보겠는데요. 먼저 과고, 영재고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에 4개 년도, 4개 년도의 데이터를 정리해 놨는데 4개 년도 정도는 보셔야지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4개 년도를 넣어놨는데요. 저는 한두 개 년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영재고는 워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학교별로 5명 이상 간 학교, 그리고 학생 수에 비해서 2% 이상 학생들만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일중학교에서 8명으로 학생 수 대비 2.4%를 보냈고요. 대화중학교에서 7명이 진학을 했고 졸업생 수 대비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발중학교에서 6명이 갔고요. 물론 여기는 졸업생 수 대비 1.7%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백분율상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오마중학교, 신일중학교에서 7명, 13명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절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졸업생 수 대비 2.2%를 차지한 학교가 대화중학교네요. 그래서 총 진학한 학생 수와 진학률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표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나머지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고, 국제고 진학률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진학하는 학생 수가 조금 과거 영재고보다는 많죠.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제가 10명 이상, 그리고 진학률이 5% 이상인 경우에 색을 칠해놨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간 학교가 여기 정발중학교가 32명이고 백분율상으로도 9%로 가장 높네요. 그 다음이 양일중학교가 29명 외국 국제고를 진학을 했고요. 졸업생 수 대비 비율이 8.3%네요. 약 10%가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중, 신일중, 발산중, 그 다음에 대송중, 풍동중, 백신중, 정발중, 덕이중, 양일중학교가 10명 이상 진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수 대비 5% 이상 간 학교는 오마중, 신일중, 대송중, 백신중, 정발중, 양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학년도, 2018학년도, 그리고 2017학년도도 같은 표에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예고 최고 진학률인데요. 어떤 학교에서 예고 최고를 많이 진학하고 있을까요? 혹시 본인이 또는 자녀분이 예고 최고를 진학을 염두한다면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예고와 최고를 별도로 보지 않고요. 함께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마 신일 여기는 10명 이상 그리고 3% 이상을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오마 중학교, 신일 중학교, 백신 중학교, 양일 중학교에서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예고 최고에 진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 이상 진학한 학교는 오마 신일, 대화, 대송, 그리고 백신, 저동, 양일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19학년도, 18학년도, 17학년도도 같은 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사고 진학률입니다. 자사고 진학률은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학교별로 3명 이상인 학교 그리고 진학률이 1% 이상인 학교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오마중, 신일중, 대송중, 후곡중, 정발중, 양일중학교가 3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사고를 진학하였고요. 진학률로 봤을 때 1% 이상인 학교가 오마중, 대화중, 대송중, 풍산중, 정발중, 양일중학교가 1% 이상의 학생들이 올 2020학년도에 자사고를 진학하였습니다. 2019학년도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공고 진학률인데요. 자공고는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가는 자공고가 저용고고요. 유일한 자공고죠. 그 다음에 인접지역, 파주지역에서는 비평준화 지역이죠. 파주지역의 운정고를 또 많이 진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동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용고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의 학생들은 운정고를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공고 진학률을 볼게요. 자공고는 10명 이상과 4% 이상을 제가 색깔 표시하였습니다. 올해 자공고 진학률을 보니 오마중, 발산중, 중산중, 호곡중, 풍동중, 백신중, 덕이중, 안곡중이 10명 이상의 학생이 자공고를 진학하였는데요. 여기서 조금 보실 게 양일중학교를 잠깐 볼게요. 양일중학교는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자공고 진학 학생 수가 161명, 171명이었어요. 그쵸? 근데 올해는 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정말 0명이 자공고를 진학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양일중학교는 저용고하고 가장 가까운 중학교이죠. 저용고를 많이 진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공고라고 말했을 때 2019학년도, 18학년도 자공고라고 말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용고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0명으로 집계된 것은 아마 학교에서 자공고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일반고로 포함시켜서 진학률을 집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공고 10명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풍동 그 다음에 안곡 요 동구 지역의 학교들은 역시 저연고 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공고 진학률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오마 이쪽 서구 지역에서는 오마 발산이 좀 운정고를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진학률이 여기에서는 그 학교들이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연도도 표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학교별 학급 운영 현황입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규모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표 하나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색깔별로 300명 이상인 학교, 200명대, 그 다음에 100명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마중학교 300명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일중학교 300명대, 3학년만 200명대네요. 발산중학교 200명대입니다. 한수중학교 200명대. 한수중학교가 1학년이 279명으로 2, 3학년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죠? 킨텍스 입주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중학교 100명대, 대화중학교 100명대, 대송중학교 1, 3학년은 200명대, 2학년은 100명대, 송산중학교 200명대. 다음 중산중학교는 100명대네요. 현산중학교 100명대, 일산중학교 100명대 초반이네요. 일산동중 200명대, 3학년만 100명대. 호곡중학교가 1학년이 300명대, 2, 3학년이 200명대. 한 60명 정도 1, 2학년 차이가 나죠. 요것은 아마 이 작년 1학년 그 전에 일산 에듀폴의 프로지오가 입주하면서 그 영향으로 1학년 숫자가 는 것 같아요. 네, 풍산중학교는 100명대, 풍동중학교 200명대, 그 다음에 백신중학교 200명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발중학교가 300명대, 저동중학교가 100명대, 덕이중학교가 300명대, 3학년만 200명대. 그렇죠? 덕이중학교도 1학년이 조금 더 많네요. 362명. 이 이유는 뭘까요? 덕이종의 사실 학부모님들 내용 아실까요? 네, 안국중학교는 300명대, 양일중학교 1학년이 400명대로 여기 제가 집계한 중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보이네요. 2, 3학년 300명대, 네, 백석중학교 100명대, 백마중학교 200명대. 네, 이 정도 보시면은 학교별 규모와 그 다음에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남짓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궁금하신 것이 해소가 됐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드니까 입이 좀 마르네요. 조금 다소 기술적으로 좀 소리가 조금 불안정하게 들린댔지, 화면이 조금 칙칙해 보인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용 최대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쁜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또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조금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연락하셔서요. 원장을 찾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보완 자료 준비해 가지고요. 충분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처음 시행한 온택트 설명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